네, 시작하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논문은 메가뎁스 Learning Single View Depth Prediction from Internet Photos입니다. 이번에 CBPR 2018에 발표된 논문이고요. 저희 PRCB에서도 아직 이쪽으로는 이렇게 많이 발표를 거의 안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싱글 뷰 뎁스 프레딕션을 하는 거고요. 카메라 한 대로부터 뎁스를 프레딕션을 하는 거고, 이 논문에서는 인터넷 포토를 활용해서 메가뎁스라는 데이터셋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택한 이유는 사실 컴퓨터 비전 쪽에서 한 2005년부터 이 싱글 뷰 뎁스 프레딕션 문제는 다루고 있었고, 이제 최근에 와서 그 자율주행 자동차나 아니면 뭐 그래픽스 문제나 또 뭐 슬램 같은, 슬램은 이제 여러 가지 영역에서 쓸 수가 있을 텐데 그런 데서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연구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모티베이션을 보면 이런 싱글 뷰 뎁스 프레딕션을 위해서 이제 기존에 사용돼 온 트레이닝 데이터 셋들이 있습니다. 뭐 NIU나 Make3D, 그다음에 Kitty 뭐 이런 데이터셋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몇 가지 제약들을 다 갖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NIU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인도어 씬에 대한 데이터셋이고요. 일단 Make3D는 이제 데이터가 좀 작은 양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Kitty 데이터셋은 그 자동차 주행 데이터 셋인데 거기에 이제 뎁스가 라이다로 얻어진 뎁스를 갖고 있는데 라이다의 특성상 이제 스파스한 데이터셋, 뭔가 덴스한 뎁스를 얻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싱글 뷰 뎁스 프레딕션을 위해서는 일단 RGB 이미지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뎁스 맵이 필요한데 이걸 얻는 것조차 이제 또 쉬운 게 아니죠.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다양한 씬에 대해서 이제 많은 데이터를 얻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키넥트 같이 RGBD 센서를 쓸 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적외선 센서를 쓰기 때문에 인도어에서만 거의 이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제약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다 센서는 이제 그 실외에서도 얻을 수가 있지만 덴스한 뎁스 데이터를 얻지 못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제약 때문에 사실 그 싱글 뷰 뎁스 프레딕션 하는 문제가 정확도와 뭔가 제너럴라이제이션 문제가 아직 이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메가뎁스라는 데이터셋을 제안하는 게 이제 사용을 한 게 컨트리뷰션이고요. 어, 그 메가뎁스 데이터셋은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멀티뷰 인터넷 포토 컬렉션으로부터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데이터셋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웹상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언리미티드 데이터 소스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계속 이제 모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얻어진 인터넷 포토 컬렉션들을 갖고 최근에 이제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컴퓨터 비전에서 연구가 많이 되어 온 주제인데, Structure from Motion이나 Multiview Stereo, 요거에 이제 최근 한 2016년에 나온 버전이 있습니다. 이게 둘 다 같은 연구실에서 아마 나온 것 같은데요. 요거를 통합한 소프트웨어, 오픈 소스가 있는데, 그 오픈 소스로 실제로 이제 그 모은 그 이미지 데이터로부터 트레이닝 데이터, 뎁스 트레이닝 데이터를 이제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얻어진 그 뎁스 데이터는 어쨌든 우리가 이제 모으면서 상당히 우리가 원하지 않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이제 중간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노이지하고 또 뭐 예를 들면 움직이는 오브젝트가 어떤 씬에는 나타나고 어떤 씬에는 안 나타나고 동일한 그 랜드마크에 대한 사진이라고 봤을 때 이러한 문제들이 있어서 사실은 그냥 쓰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클리닝 메소드를 제안을 하고, 또 하나는 이런 움직이는 물체나 우리가 좀 그 리컨스트럭션 하기 어려운 뭔가 폴 같은 가는 뭐 이렇게 그런 형태의 물체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비전에서 다루고 있는 그 스트럭처 프롬 모션이나 아니면 멀티뷰 스테레오로 얻기 힘든 그런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이제 보완책으로 얘네가 그 ordinal depth relation을 세만틱 세그멘테이션을 통해서 이제 그 관계를 얻어서 그걸 갖고 이제 좀 보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메가뎁스 데이터셋을 써서 싱글 뷰 뎁스 프레딕션을 하게 되면 이제 기존보다 하이 어큐러시로 얻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제너럴라이저빌리티가 올라간다라는 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메가뎁스 데이터셋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인터넷 포토를 플리커에서 랜드마크 10K 데이터셋을 얻어서 거기에 콜맵이라는 이 오픈 소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그 소타 스트럭처 프롬 모션과 멀티뷰 스테레오 시스템 요거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같이 합쳐서 만들어 놓은 이제 오픈 소스고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카메라 포즈, 그다음에 스파르스 포인트 클라우드, 그다음에 덴스한 뎁스 맵들을 각 뷰에 대해서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요게 이제 웹사이트를 캡처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콜 맵으로부터 뎁스 맵을 만들게 되면 요게 이제 로우 뎁스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랜지언트 오브젝트, 뭐 어떤 같은 그 랜드마크를 찍은 여러 뷰에서 어떤 뷰에는 사람이 나타나고 어떤 뷰에는 뭐 셀카를 같이 찍고 어떤 뷰에는 뭐 자동차가 나타나고 어떤 뷰에는 아무것도 안 나타났다. 그러면 사실은 그 멀티뷰 스테레오 같은 경우에는 그 코레스폰던스를 찾아서 이제 뎁스를 구하는데, 얘네들이 어떤 데이터는 있고 없고 하면은 이제 신뢰할 수 없는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뭐 또 노이지한 뎁스 디스컨티뉴어들이 나타나고, 또 이제 이런 그 콜맵을 포함한 비슷한 유사 방법들은 기본적으로 이터레이티브하게 뭔가 지오메트리 컨시스턴시를 주변 그 근처에 있는 뎁스 맵들로부터 이제 그것들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이터레이티브하게 구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 포그라운드 오브젝트를 이렇게 갉아먹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알고리즘의 문제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런 세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모디파이 하는 게 이제 이 논문에서 이제 뭔가 제안을 한 거고요. 결국 아까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뎁스를 구할 때, 이런 포그라운드에서 점점 이제 이렇게 갉아먹게 되면 사실은 뎁스가 이제 저 뒤쪽 백그라운드로 채워지니까 이제 더 큰 값이 들어가게 되죠. 근데 이제 이거를 막기 위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좀 더 스몰러한 값을 그냥 유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얻은 게 이제 요 오른쪽 그림인데, 요게 이제 그 supplementary materials에 보면 좀 알고리즘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모디파이 하는 거를 하나 제안했고, 또 언스테이블한 뎁스 밸류를 제거하기 위해서 미디엄 필터를 써서 예, 그것들을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뎁스 맵 리파인먼트 하기 위해서 세만틱 세그멘테이션을 통해서 이제 몇 가지 처리를 더 하는데요. 첫 번째는 세만틱 필터링인데, 트랜지언트 오브젝트나 difficult to reconstruct 오브젝트, 그러니까 좀 뭔가 하여튼 방해가 되는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세만틱 세그멘테이션을 쓰는데, 여기서 이제 세만틱 세그멘테이션은 PSPNet이라는 걸 씁니다. 이거는 기존에 있던 이제 최근에 네트워크인데 150개의 세만틱 카테고리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갖고 시스테매틱 세그멘테이션을 하고 나면 이제 거기에 뭐 몇 가지 클래스들로 이렇게 세그멘트가 나눠질 텐데, 그것들을 이제 크게 세 가지 서브셋으로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 포그라운드고, 하나는 백그라운드고, 하나는 이제 스카이.
그래서 이제 foreground 보통 이제 transient object나 이런 그 difficult to reconstruct object 같은 경우에는 foreground에 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foreground와 background는 이미 그 저자가 어느 정도 정의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각각 foreground, background로 보는데 그래서 이제 foreground에서 보통 transient object가 나타나서 이 앞에 그림을 보시면 이런 셀카, 셀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우 뎁스에서는 보면 얘가 이제 다른 뷰에서는 아마 안 나타났을 테니까 요 영역이 뎁스가 되게 부정확하거나 정말 이제 좀 의미 없는 값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영역이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애들로 채워져 있으면 살리고 전체를 그렇지 않으면 아예 지워버리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foreground 안에 들어가는 connected component 중에 그 픽셀의 50% 이상이 남아있으면 살리고 그렇지 않으면 버린다라는 거죠. 그 영역 전체의 뎁스를. 네, 이 과정을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셋을 또 필터링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미지의 30% 이상이 밸리디한 뎁스 밸류를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앞에서 그 콜맵으로 구한 뎁스가 이제 밸리드한 거는 이제 어떤 값을 가질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 0값을 갖겠죠. 그래서 이미지 하늘을 제외한 나머지의 30% 이상이 남아있는 애들을 이제 좀 의미 있는 데이터로 보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의미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의미 있는 것들은 유클리디안 뎁스를 러닝하기 위한 트레이닝 데이터로 쓰고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뭐냐면은 이제 아까 셀피 때문에 날아간 데이터 이런 것들이겠죠. 그럼 그걸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여기서 추가적인 데이터셋을 하나 더 만듭니다. Automatic Ordinal Depth Labeling이라고 해서 이 오른쪽 그림처럼 어떤 foreground는 파란색, 그 다음에 background 영역에 해당되는 거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는데 여기서 foreground에 해당되는 건 FORD라고 해서 foreground에 속하는 connected component area가 전체 이미지의 5% 이상 되는 경우에 이렇게 FORD에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background ORD는 조금 다른데 이제 요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P라는 놈이 여기에 속하려면 이미지의 5%보다 더 큰 영역에 이 P가 속한 connected component B에 속하는 C의 그러니까 그 영역의 픽셀들이 이미지의 5%가 넘어야 되고 동시에 full depth range의 마지막 4분의 1에 얘가 속할 경우에 그래서 이제 빨간 영역들이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셋은 뒤쪽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냥 유클리디안 뎁스만 들어있는 데이터셋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뎁스의 그 오디널 뎁스 레이블링이 돼 있는 이런 레이블링이 돼 있는 데이터셋이 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셋을 만드는 거는 이제 총 그 랜드마크가 20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0개가 되고 이 랜드마크 200개로부터 3D 모델을 만들고요. 그러면은 각 이 모델 하나당 사실 수백 장의 또 그 겹치는 그 이미지들이 있을 거고요. 그것들로부터 뎁스를 다 구하고 나면은 150K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50K 중에 쓸데없는 거 다 버리고 130K를 이제 남겨서 이 130K 중에 아까 말씀드린 유클리디안 뎁스 데이터는 한 100K 정도 그리고 나머지 30K는 오리지널 뎁스 데이터로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 논문 18번에 이 논문에서 사용된 데이터셋도 같이 넣어서 요 세 가지를 합친 게 메가 뎁스 데이터셋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뎁스 에스티메이션 네트워크인데 여기서 사용된 네트워크는 이제 실험을 크게 세 가지로 했고요. 첫 번째는 VGNet이고 그 다음에 레스넷, 그 다음에 아워글라스 네트워크라고 해서 요 그림에서 보신 네트워크이고요.
요 네트워크도 이제 이전에 요런 싱글 뷰 뎁스에서도 사용되고 여러 가지 몇 가지 논문에서 이제 활용했던 그 네트워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각각의 블럭은 요런 인셉션 모듈 형태로 돼 있고, 그다음에 요 컬러가 같은 애들은 이제 같은 구조죠. 예. 이렇게 A, B, C, D, E, F, G, H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뭐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요 세 개 중에는 아워글라스 네트워크 결과가 제일 좋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스 펑션인데요. 로스 펑션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여기에 로스 펑션의 특징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인터넷에서 긁어모은 사진으로부터 뎁스를 추정하다 보니까, 이제 카메라 인트린식 파라미터 같은 거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스케일은 모르는 상태의 뎁스를 구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로스를 구할 때도 프레딕트 된 뎁스랑 그라운드 트루스 뎁스를 직접적으로 그냥 디퍼런스를 구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 논문에서 제안한 건 아니지만 이 전에 다른 논문에서 이제 결국은 이러한 문제 때문에 로그 뎁스 도메인에서 이제 로그 뎁스의 페어, 그러니까 그라운드 트루스와 프레딕션 사이의 페어의 차이, 디퍼런스는 일정하게 나타난다. 결국은 이 스케일 차이만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걸 활용한 스케일 인베리언트 로스 펑션을 썼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래서 스케일 인베리언트 로스는 데이터 텀과 그레디언트 텀, 그 다음에 이 오디널 텀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이제 스케일 인베리언트 데이터 텀은 다음과 같이 이제 쓸 수가 있는데 여기서 RI는 뭐냐면 LI와 LI 스타의 차이인데 LI는 predicted log depth map에서 구한 값이고 이건 GT에서 구한 값. 그래서 각 위치에서 그 log depth의 difference가 되겠죠. 그럼 이게 이 로스를 잘 보면 결국 이 구조랑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이 X가 결국은 이거는 이제 분산을 구하는 식이죠. 그래서 이거랑 동일한데 결국은 이 X를 R로 봤을 때 그라운드 트루스하고 프레딕션 된 거에 각각의 그 로그 뎁스의 디퍼런스가 일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차이가 서로 분산이 최소가 돼야 된다라는 걸 나타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멀티 스케일 인베리언트 그레디언트 매칭 텀은 그냥 스무스니스 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은 X 디렉션하고 Y 디렉션의 그 미분 텀, 그러니까 그라운드 트루스와 프레딕션 사이에 X 방향과 Y 방향의 디퍼런스가 차이가 최소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 두 번째 컬럼이 그레디언트 텀이 없을 때고 있을 때, 그래서 약간 더 스무스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그다음에 마지막 텀은 이제 유클리디안 데이터셋 말고 이제 아까 오리지널 뎁스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이 텀을 쓰게 되는데 같이 결국은 이제 요 수식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밑에 거는 결국은 뭐 뭔가 좀 그 스레스홀드를 더 갖고 이 그래프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 플러스 단에서 이게 이제 보통 요 타오라고 그러나요? 타오가 0.25 단에서 요걸로 바뀌는 거죠, 그냥. 이런 식의 어떤 그래프가 될 텐데 결국은 아까 앞에서 그 백그라운드, 포그라운드 정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은 I가 포그라운드고 J가 백그라운드면 I가 이제 더 가까운 거니까 요 RI J 스타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그라운드 트루스에서 순서가 프레딕션하고 같으면 요 마이너스 단으로 떨어져서 값이 굉장히 작아지고 이게 달라지게 되면 순서가 달라지게 되면 이제 그 크기에 비례해서 이렇게 로스가 커지게 되는 형태의 로스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도 이제 두 번째 컬럼이 없을 때 이 나무하고 건물하고 이제 순서가 막 뒤바뀌기도 하고 이렇게 섞이기도 하고 하는데 이 뎁스 관계가 더 이제
리파인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밸류에이션은 크게 두 가지로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제너럴라이제이션의 어떤 그 성능을 보고, 두 번째는 로스 펑션의 이제 뭐 에블레이션 스터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로스가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래서 이제 제너럴라이제이션은 결국은 이제 똑같이 인터넷 포토를 쓰더라도 내가 전에 보지 못했던 데이터에서 잘 찾느냐. 그다음에 아예 다른 데이터셋, 그 메가뎁스가 아닌 다른 데이터셋에서도 릴라이어블한 결과를 얻느냐를 보는 거고요. 그래서 experimental setup은 일단 200개의 데이터 중에서 46개의 데이터, 모델에 대해서는 테스트 셋으로 쓰고, 나머지 154개에 대해서 96대 4 비율로 이제 트레이닝과 밸리데이션을 나눠서, 랜덤으로 나눠서 쓰게 됩니다. 그 다음 에러메트릭은 이제 스케일 인베리언트 RMSE는 아까 앞에서 보신 데이터 텀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SFM, 그러니까 SDR, Disagreement Rate은 이제 결국은 그 Structure from Motion으로부터 얻은 Ground Truth Depth의 IJ의 어떤 상대적인 그 순서가 있잖아요. 그 값의 순서와 프레딕션 된 거에서 순서가 다른 것이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예, 그걸 갖고 이제 성능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DI가 더 클 때, 그다음에 이거는 DJ가 더 클 때고, 요거는 이제 비슷할 때, 요거는 이제 뭔가 중간에 이제 약간의 그 톨러런스를 둔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실험은 이제 네트워크를 아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세 개의 네트워크에 대해서 성능이 어떻게 다른지, 그다음에 여기서 풀은 우리가 이 논문에서 제안한 세 가지 텀을 같이 다 쓴 경우고, VGG에서 이 6번은 이제 기존에 이제 VGG로 다른 로스를 갖고 했던 실험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아워글래스 네트워크가 제일 성능이 좋더라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블레이션 스터디에서는 이제 각각의 로스 텀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세 가지를 다 썼을 때가 가장 좋고, 뭐 그레디언트 텀만 썼을 때도 어느 정도 성능이 향상이 있죠. 이 그림은 인풋 이미지, 그 다음에 그라운드 트루스, 그 다음에 각각의 네트워크에서의 뎁스 프레딕션 결과인데, 여기 M이 붙은 거는 뭐냐면 이 그라운드 트루스에서 사실 여기 검은색들은 이제 데이터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로부터 마스크를 같이 적용한 겁니다. 그냥 여기다가 그 마스크를 적용한 거고, 그 다음에 로우 MD와 클린 MD는 이제 메가뎁스를 똑같이 하는데 필터링 하기 전과 후에 이렇게 성능이 많이 달라지더라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데이터셋에 대해서 제너럴라이제이션을 보여주는데, 이 표는 뭐냐면, 테스트 셋이 이제 make 3D 데이터고요. 그래서 make 3D 데이터를 갖고 트레이닝을 하고 테스트도 같이 한 게 요 알고리즘들이고, 그다음에 NIU를 트레이닝 셋으로 해서 한 것들, 키티로 한 것들, 요거는 이제 메가뎁스를 갖고 해서 make 3D에다 테스트한 건데, 마지막 거는 뭐냐면 그 프리트레인을 메가뎁스로 하고 파인 튠을 make 3D로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make 3D로 트레이닝해서 테스트했을 때가 다른 방법들보다는 이제 높은데, MD로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 make 3D가 아닌 것들로 트레이닝 했을 때보다는 훨씬 좋고, 그 다음에 이 make 3D로 파인 튜닝 했을 때는 얘보다 좋아지더라를 보여주는 결과죠. 그래서 오른쪽 그림은 이제 인풋에 대해서 그라운드 트루스와 각각의 방법으로 트레이닝을 해서 얻은 결과들이고,
네. 그리고 다음 거는 이제 키티가 기준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것들은 각각 트레이닝 데이터로 썼던 것들이고 이것도 이제 프리트레인, 파인 튜닝을 키티로 했을 때 거의 결과는 비슷합니다. 이거는 마찬가지로 DIW의 기준으로 했을 때의 결과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 논문에서는 일단 인터넷 derived SFM 플러스 MVS 데이터셋을 제안을 했고 그걸로 통해서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싱글 뷰 뎁스 트랩 프레딕션을 했고요. 그렇게 했을 때 기존보다 다른 데이터셋을 썼을 때보다 제너럴라이제이션을 훨씬 잘하더라. 이고 그다음에 이제 리미테이션은 뭐냐면 결국은 이 스트럭처 프롬 모션과 멀티뷰 스테레오의 이제 어떻게 보면 제약이랑 비슷한 건데 그라운드 트루스를 그걸로 만들다 보니까 뭔가 컴플렉스한 오브젝트나 그다음에 뭐 디피컬트 머티리얼즈, 뭐 샤이니 글래스 같은 거 이런 뎁스를 구하기가 힘드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스케일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매트릭 뎁스를 프레딕션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네. 그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